지금 제가 있는 거는 미국 벨뷰의 11611 NE 팔스 스트리트 이쪽에 있는 AMPM이라는 편의점이 있는 주유소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목적지를 딱 정했는데 벨뷰에 있는 지금 주유소, 여기가 우즈라는 커피숍이 있는 곳인데 뭐 알만한 분은 아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AMPM이라는 주유소에서 출발할 거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사우스힐 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칙필에이라는 데가 있네요. 지금 여기 출발하는 데도 바로 뒤에 칙필에이라는 식당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 현재 사정을 잘 몰라서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복이 73마일이고요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요 거리를 풀투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연비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할게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최대한 좀 연비를 잘 내기 위해서 가감속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내 주행 이제 막 출발해서 리터당 연비가 한 2km 정도 찍혀 있죠. 리터당 한 3km 정도. 서서히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시내 주행도 연비가 뭐 이 정도는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연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게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운동 에너지로 얻어낸 거를 최대한 열로 소비하지 않고 공주하는 거죠. 자동차의 구동 저항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요 단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리터당 7km로 올라갔고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연비가 계속 좋아지겠죠. 제가 기대하는 연비는 리터당 한 18km 정도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 정도가 목표인데 20을 넘기긴 어려운데, 요즘에 휘발유 차들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서 고속도로 보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 휘발유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 지금 이제 고속도로 들어왔고요. 자, 지금 보면 몇 단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60마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속도로 대략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단이 더 있는지 패들 시프트로 한번 다음 단으로 넘겨볼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최고단이에요. 최고단에서 60마일에서 1500rpm이 나옵니다. 한국 단위로는 제가 환산을 다시 해놓을게요. 지금은 이제 60마일에서 좀 전에 2000rpm으로 올라갔었는데 언덕을 만나니까 rpm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차라서 디젤이랑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디젤은 언덕을 만나도 그냥 1000rpm 초중반에서 그냥 쭉 언덕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토크가 있는데, 휘발유 차라서 이럴 때는 역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만나면 기어가 여지없이 내려가요. 기어비 자체가 높은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비를 바꾼다고 해서 출력이 더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엔진에서 사실은 기어를 바꾸면 토크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기어는 말하자면 시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스피드 리밋이 60마일이라서 60마일로 쭉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동 저항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동 저항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렇게 쫙 얼음 위를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서 가는 느낌이 드는 게, 한번 가속 페달을 툭툭 쳐주면, 그러니까 쭉 밟지 않아도 툭툭 쳐주면 그냥 툭툭 밀어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연비 때문에 세게 밟지 않지만 툭툭만 쳐줘도 쭉쭉 속도가 나고 되게 거의 구름 저항이 없이 쫙 그냥 계속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속도 내놓고 가속 페달을 거의 안 밟아도 그냥 그대로 쭉 계속 많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막을 만나면 되게 공주를 잘하고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걸리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도 거의 노면에 저항이 없이 쭉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이 왠지 모르게 연비가 은근히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이제 공기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UV이기 때문에 앞에도 공기 저항이 많고, 공기 저항 되게 중요한 게 뒤쪽 모양이 중요해요. 뒤쪽 모양이 뭉툭하기 때문에 드래그 포스가 커서 얘는 공기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무게는 어떠냐? 의외로 무게는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감속이 많을 때는 무게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가감속이 많다고 하는 건 고속도로 주행, 시내 주행은 가감속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차 중량이 연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지금 테스트는 정속 주행이에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뭐 공기 저항이나 구름 저항이 없다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공차 중량이 관계가 없습니다. 공차 중량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차나 가벼운 차나 고속도로 정속 주행 연비는 자동차의 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저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출력이 배기량이 너무 낮은 게 그닥 좋지 않다. 물론 이제 고배기량 차들은 그 특성상 연료 소비가 많아서 안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0 4기통들이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연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1.6이나. 자, 지금 오르막인데 연비를 대단히 깎아먹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60마일보다 조금 속도를 낮춰서 한 55마일 정도로 갈게요. 그게 조금 더 연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연비는 리터당 11.3이고요. 제가 이제 예상을 한 17, 18 정도 찍는 게 목표였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낮출게요. 리터당 15km 찍는 게 목표입니다. 리터당 15km 찍는 목표로 해볼게요. 지금은 리터당 11.1인데 고속도로 비중이 이제부터 많아질수록 초반에 주행했던 시내 주행의 비중이 많이 줄어드니까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 정속 주행 연비가 만약에 11이다 그러면 조금 노답이고 그렇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오르막이 많았어서 연비가 지금 되게 많이 깎아먹었고, 내리막으로 가면 연비에 많은 이득을 보죠. 이렇게 가감속에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게 주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가속을 안 하는 게 좋죠. 가속할 때는 서서히. 자, 지금 리터당 연비가 12.7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13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13 정도 연비는 전혀 놀라운 연비는 아니죠. 이제 이 정도 연비 나오는 거를 바라고 테스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연비를 잘 내보기 위해 발 컨트롤을 제가 지금부터 해서 한 15까지 일단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연비에 조금 불리한 게 있겠죠. 바닥에 노면에 물이 많고, 그 노면에 물이 많으면 구름 저항이 되게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비 아주 많이 올 때 하면은 연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또 되게 높아야 구름 저항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타이어가 계속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를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진짜 피크 연비를 찍으려면 타이어 공기압을 되게 빵빵하게 놓으면 그립은 조금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장점이 있는데, 그 점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생각보다는 연비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서. 지금은 이제 바람도 많이 느껴져요. 바람도 되게 많아서 속도를 지금 한 60마일, 55마일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리밋은 60마일이고요. 자, 지금 연비가 리터당 12.8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총 주행거리가 대략 한 35마일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20마일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연비가 지금 12.9, 그러니까 겨우겨우 13에 도달하는 걸 보면 피크 연비 15 찍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조금 핑계긴 하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긴 합니다. 지금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대구 포항 고속도로 다닐 때 보면 그쪽도 바람 되게 많이 부는데, SUV 무쏘 같은 거 타고 대구 포항 다니다 보면 차선을 지키기 힘들게 흔들릴 정도거든요. 막 바람 소리 나고. 지금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연비를 좀 깎아먹는 요인이 되겠죠. 대신에 바람을 등지고 가면 되게 이득이 되긴 합니다. 자, 드디어 리터당 13.0 도착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 84.3km/h고요. 생각보다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와주진 않습니다. 생각할 거리 아직 이제 결론은 안 났지만 뭐 결과는 대략 이제 15 가기 빠듯한 상황인데, 휘발유 차에 좀 한계가 있고 SUV라는 거에 한계가 있고, 이 차가 그닥 이제 연비를 위한 세팅은 아닌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고속의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지금 이 최종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 15 찍기 빠듯한데
14, 15 정도 나오는 연비라면 이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내 주행이나 로컬 주행은 그냥 연비 포기하고 타는데, 그냥 일반 휘발유차 수준으로. 근데 내가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 그냥 크루징을 쭉 하면 은근히 되게 괜찮은 연비가 나와준다 그러면, 사실 평소에 연비 포기하고 타도 고속도로에서 연비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연비가 은근히 좀 뽑아준다면, 휘발유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연비에 그렇게 뭐 크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니까 선택한 건데, 뭐 장거리 크루징 할 때 연비를 잘 뽑아준다면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 이게 지금 연비가 한 14, 15 뽑기가 빠듯한데, 그렇다면 연비 면에서는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소렌토 R 디젤 2.0이죠 그거 갖고 고속도로 크루징을 해보면, 그때 그 연비가 리터당 한 16인가 그 정도 이상 뽑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산타페 DM도 제가 탔었고, 그거 이제 똑같은데 고속도로 완전 크루징하면 리터당 한 16 정도 나와요. 20까지 못 올라갑니다. SUV라서 그렇겠죠. 그거랑 비교하면 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좋게 얘기하면 선방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 소렌토랑 산타페 DM이랑 연비가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는다라고 볼 여지가 있긴 있는 거죠. 뭐 최대한 좋게 얘기하면 선방하는 면이 있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두 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요, 실제로 주행할 때는 이 차는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연비 주행을 하니까 이 정도 연비가 그래도 나오는 거지,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풀악셀 때리고 이제 쏘기 시작하면 연비가 이제 쭉쭉 빠지죠. 쭉쭉 빠질 거고, 디젤 차들은 그냥 좀 때려 밟고 다녀도 연비가 또 웬만큼 선방을 합니다. 피크 연비로 볼 때는 지금 얘도 지금 굉장히 내가 발 컨트롤을 하니까 비슷비슷해지는, 좀 수렴을 하는 느낌이 있지만 때려 밟으면 얘는 쭉쭉 빠지고, 디젤 SUV 차량들은 뭐 그것도 뭐 20 넘게 나오고 뭐 이러진 않지만 그냥 좀 쭉쭉 밟아도 그거는 좀 떨어지는 폭이 좀 덜 하다는 거죠. 좀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확실하게 넣고 했다면, 비가 좀 안 왔더라면, 바람이 좀 덜 불었더라면 이라는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연비가 이제 15 정도를 찍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말 고속도로 주행을 정말 잘하면 한 14 정도, 편도로 왕복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을 때에 제 생각에 왕복 연비가 한 14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로컬을 시내를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연비를 조금 깎아 먹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경유지니까요. 여기 도착해서 경유지를 딱 찍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JC 페니,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찍었고, (36마일을) 또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왔던 거리가 36마일, 총 그러니까 왕복 72마일이죠 대략. 72마일이면 대략 왕복 한 100km 정도 되고요. 리터당 지금 뭐 대략 한 15 간다고 치면은 한 7리터 정도 쓰겠네요, 연료를. 1갤론이 제가 정확하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리터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대략 2갤런 정도 나올 겁니다. 로컬에 들어와서 다시 또 연비가 조금 줄었는데, 13.2, 13 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여간에 연비를 15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스탑앤고 기능의 연비에 기여하는 역할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연비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 상황에서는 절박하네요. 스탑앤고도 쉽지 않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도차가 좀 궁금한데, 지금 좀 내리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 좀 오르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 좀 내리막이 많다면 연비의 비약적인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막에서 연비의 이득을 보고 있죠. 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거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걸 막기 위해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 밟아서 약간의 가스를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코너라서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은데, 최대한 이 위치 에너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워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기가 있어서 물기가 칙 하면서 지나갈 때는 핸들로도 그 물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간에 좀 연비에 손해가 있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자, 13.6으로 다시 연비가 좀 올라왔고요. 하여간에 이제 14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13.9까지 찍었죠. 14까지는 갈 거예요. 14까지는 갈 텐데 아까 로컬 시내에 잠깐 들어가면서 평균 속도가 좀 낮아졌어요. 평균 속도가 76.6km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시내니까 잠깐 줄었지만 어쨌든 고속도로 위주로 평균 속도가 한 90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 그 정도면 연비가 진짜 잘 나오는 속도거든요. 그런데 14를 찍기 힘들다. 뭐 이 차가 연비를 위한 차는 아니지만 뭐 연비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쭉쭉 밟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 차는 밟으면 재밌게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재미 하나도 못 보면서 운전하고 있죠. 완전 이 차에 그래도 나름 250마력 되면 괜찮은 성능인데 200마력 중간이면 성능 꽤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성능 하나도 못 느끼고 진짜 평온하게 정석주행 발끝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연비가 나오진 않으니까. 60마일로 주행할 때 RPM은 딱 1500rpm 정도 나옵니다. 고속도로 항속 주행은 쾌적한 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14.0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막 풀악셀 때리고 다니지만 않으면 이제 연비가 뭐 한 10, 11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디젤 차들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밟고 다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차한테는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연비 떨어뜨리면 참 쉽습니다. 때려보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뜨리려고 지금 발끝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14.1. 그러니까 이게 오는 길이 약간 오르막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은 조금 내리막이 있어서 연비가 조금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목표는 15를 찍는 게 목표입니다. 갈 수 있을까요? 거의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13마일 남았고요. 시간상으로 13분이 남았습니다. 13마일이면 대략 한 20km? 뭐 그 정도 남았고요. 겨우 이제서야 리터당 15.0이 도달했습니다. 이제 풀투풀 테스트는 좀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왕복 한 100km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드디어 고속도로의 연비에 딱 수렴을 할 정도가 겨우 돼갈 때쯤 이제 끝났는데 리터당 15가 나옵니다. 뭐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또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시내 주행이 좀 들어가는데 근데 주행거리가 길면 시내 주행 잠깐 들어가도 떨어지는 폭이 적겠죠.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주행거리가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가면 또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대략 14점 얼마에서 14.5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속도로만 쭉 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 정속 연비가 대략 리터당 15.0 정도가 나옵니다. 주행거리 조금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비가 안 오고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체크하면 뭐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향이 그렇게 엄청 큰 변수들은 아니라서 제 생각에 리터당 15.5 정도 뽑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쭉 정속 주행했을 때 고속도로 연비가,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이 섞이면 그 섞인 비율에 따라서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괜찮다면 괜찮은 연비고 SUV, 휘발유 SUV의 고속도로 연비가 15 정도가 나온다. 괜찮다고 보면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연비고요. 이제 디젤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아주 놀랍진 않습니다. 요즘 휘발유들이 은근히 연비가 좋아졌는데 이게 세단이었으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15 나오니까 똑같은 파워트레인에 뭐 3 시리즈 세단이면 제 생각에 한 17 정도까지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심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 나온 점이 약간 아쉽긴 한데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연비에 민감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내가 이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가끔 뛰는데 뭐 그냥 크루즈 찍고 이제 연비 모드로 운전을 할 때 리터당 15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뭐 만족스러워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막이 있어서 좀 연비 깎아먹겠네. 14.9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르막이 있을 또 내리막이 있으니까 퓨얼컷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내리막에서
아주 살짝 가스를 주면서 조금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게끔 할 예정입니다. 뭐 15.0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주행거리가 약간 있는데 뭐 한 14.5, 14.6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고속도로 정속 주행은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날을 꼴딱 샜는데 한국 시차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4일인가? 뭐 한 그 정도, 4일인가 5일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차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 미국 시차가 있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국 시차가 있는데, 한국 시간에 맞게 유튜브를 또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 옆에 우즈커피라는 게 되게 이 지역의 유명한 커피숍 중에 하나인데, 벨뷰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숙소가 그 바로 옆에 건물인데 아직 저기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계속 시차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면 저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 주유소가 제가 아까 출발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주유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와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기대가 되네요.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로컬로 들어와서 주행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위치라서 최종 연비는 15.0입니다. 갖다 꽂고 똑같은 오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줄을 걸어서 걸어놨습니다. 2갤런인가 1.69갤런 조금 더 넣을게요. 이 정도 있으면 이제 풀투풀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줄을 보면서 주유할 수는 없더라고요. 1.953갤런 6.95달러입니다. 금액은 7달러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100km를 주행하는데 7달러가 나왔고, 7달러가 대략 한 만원 정도 내니까 100km 주행하는데 비용이 만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휘발유차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디젤차 타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국이라서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주유소라서 논평은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행거리는 116.999km, 그러니까 근사에서 117km고요. 연료소비는 1.953갤런입니다. 환산하면 7.393리터고요. 리터당 연비는 15.83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노면이 많이 젖어 있었고, 타이어의 구름 저항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6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오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SUV의 공기 저항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상 주행에서 이 정도 연비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다만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그냥 크루즈 찍고 정속 주행하면은 이 정도 연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